초콜릿, 라면, 비누, 화장품.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제품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파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파뮤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섭취하죠. 가공식품에 적합한 물성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파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팜유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뮤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일종인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됩니다. 연중 강우량과 일조량이 고른 적도 인근과 수분을 잘 머금으면서도 배수가 원활한 토양에서 특히 잘 자라는데요.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파뮤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팜나무는 어떻게 재배될까요? 팜나무는 양묘소에서 건강한 씨앗을 선별해 약 1년간 묘목으로 키운 뒤 농장에 식재됩니다. 식재 후에는 풍부한 강우량을 기반으로 영양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약 30개월간 꾸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합니다. 3년쯤 지나면 줄기와 잎 사이에 열매 다발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한 그루에 연간 약 8에서 12송이의 열매 다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는 선명한 주황빛을 띠며 한 송이 무게만 해도 10에서 25kg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1000개에서 3000개의 작은 열매가 빽빽하게 들어있죠. 팜 열매는 과육, 씨앗, 그리고 씨앗을 감싸는 단단한 껍질 셀까지 모두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주황빛 과육에서는 팜원유가, 씨앗에서는 팜커널유가 추출되며 각각 식용유, 바이오디젤과 고급 합성 제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셀은 공장 연료로 활용되죠. 팜나무는 키가 크고 열매 다발을 감싸고 있는 나뭇잎도 단단하기 때문에 수확에도 기술과 힘이 필요합니다. 작업자는 낫으로 열매 다발을 베어낸 뒤 떨어진 열매를 수레에 실어 옮깁니다. 이후 수확한 열매를 한 곳에 모아 바로 공장으로 운반하죠. 팜나무는 연중 내내 열매를 맺고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재배 환경으로 인해 수확과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항상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품질 유지를 위해 수확 즉시 운반이 이뤄져야 하므로 팜 농장은 생육 기술, 인력, 물류 인프라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착유와 정제를 거치며 이 두 과정이 팜유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수확한 열매는 먼저 140에서 150도씨의 고온 증기로 멸균하죠. 고온의 증기는 과육을 부드럽게 기름을 더 잘 짜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늘어나는 유리지방산 성분을 억제해 팜유의 산패를 막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멸균이 끝나면 회전 드럼을 이용해 열매 다발에서 송이와 열매를 분리하는데요. 분리된 열매는 잘게 으깬 뒤 스크류 프레스를 통해 과육을 압착해 팜원유를 추출합니다. 이 기름은 침종과 정제를 거쳐 섬유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공 건조로 수분을 날려보낸 뒤 저장 탱크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추출한 파뮤는 아직 원유 상태로 한 번 더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남아있는 점액질 등 불순물을 제거해 저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어서 활성탄이나 탈색 점토로 특유의 붉은 빛을 없앤 뒤 고온 증류로 향과 맛을 정리하는 탈색, 탈취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정제된 파뮤는 마지막으로 분별 공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의 용도에 맞게 성분이 세분화됩니다. 한편 파뮤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착유 과정에서 분리된 씨앗은 팜커널류 생산 라인으로 보내지고 빈 열매 다발은 퇴비나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됩니다. 이처럼 팜 사업은 열매 하나에서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 효율성이 높고 식품, 에너지, 산업 원료 등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팜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PT 비아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이듬해 첫 식재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팜원유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면적의 약 60%에 달하는 부지에 약 350만 그루의 팜나무를 보유한 연간 20만 톤 이상의 파뮤를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성장했죠. 이러한 성장은 파푸아 지역의 기후, 토양, 수온 조건 등 뛰어난 입지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체계적인 운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팜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운영 방식은 바로 우수한 생산 체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식재 설계부터 배수시설 최적화 및 효율적인 동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은 농장 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팜 폐수 역시
인공호수를 통해 자연 분해한 뒤 농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등 자원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플라즈마 제도를 통해 농장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양도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을 넘어 주민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인데요. 이외에도 의료,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ISPO와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인 RSPO를 모두 취득했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NDP 정책도 선언했습니다. NDP는 산림 파괴, 이탄지 개발,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자발적인 국제환경, 사회책임 원칙입니다. 또한 농장 내 고보존가치 지역을 지정해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선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25년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생산체계, 지역사회와의 상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책임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활용 범위가 넓어 앞으로도 식품은 물론 에너지와 산업 원료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자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팜유 부산물이 지속가능한 항공료의 핵심 원료로 떠오르며 글로벌 항공사와 정유사들이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외에도 바이오 플라스틱, 고체 바이오 연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현지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팜 재배를 넘어 정제, 활용까지 지속가능한 팜유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팜유의 미래 전망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여정을 기대해주세요.